ABO 이자원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영양소,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단백질 하면 우리 몸에 근육을 만드는 물질이라고 가장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사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신체의 벽돌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 몸의 기본 구조 하나하나가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건강도 없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핵심적인 영양소, 단백질에 대해서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몸은 60조 개 이상의 세포로 되어 있어요.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모여서 장기가 되고 장기들이 모여서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죠. 그중 우리 몸의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는 바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단백질, 세포 안속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DNA도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세포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영상 한번 같이 보실게요.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 안에는 모든 정보가 담긴 DNA가 있는데요. 수많은 세포가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 몸을 구성하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인간의 세포는 평균 60조 개라는 많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머리카락에서부터 눈, 손톱, 발톱은 물론이고 우리의 몸을 지탱해주는 골격까지 인간은 최초의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정보를 통해 모든 정보가 만들어집니다. 대체 세포 안에 어디에 그러한 엄청난 정보가 들어있어서 팔, 다리, 장기까지 우리의 모든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생명체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작지만 강력한 친구, 세포 속에 들어있는 세포핵과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 DNA에 대한 이야기를 궁금한 S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포 안에 있는 구성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포 내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울타리, 세포막이 있습니다. 이 속에 에너지 공급을 담당하는 미토콘드리아, 단백질 공장인 소포체와 리보솜, 세포 속의 택배기사 역할을 해주는 골지체와 동물 세포의 분열을 도와주는 중심체가 있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세포액이 소포체 안쪽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단백질도 원자들의 기막힌 조합의 연속이랍니다. 단백질은 질소와 탄소, 그리고 산소가 아주 절묘하게 결합한 작은 아미노산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이 작은 아미노산들이 DNA에 들어있는 설계도면을 따라 결합해 덩어리가 되면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로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들이 쌓여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를 만들고 다시 세포가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몸을 포함해 모든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원자인 것이죠. 자, 재미있는 세포 이야기 영상 잘 보셨나요? 자, 이 영상의 기본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몸속 세포는 바로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은 정말 우리 몸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영양소라는 영상이었습니다. 자,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죠. 물이 우리 몸에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영양소인데 물 다음으로 우리 몸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3대 영양소의 으뜸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인데 단백질은 프로테인이라고 하는데요. 프로테인이란 뜻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단백질은 정말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자, 그러면 단백질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지만 그 중에서 핵심적인 역할 몇 가지를 한번 함께 살펴볼게요. 단백질은 첫 번째, 우리 몸에 근육을 생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사람의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미세하게 파열이 되는데 근육이 다시 재생이 될 때는 좀 더 단단하고 조직적으로 재생이 되는데 이때 파열된 근육이 재생이 될 때 반드시 필요한 먹이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백질은 우리 몸속 pH 산도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인데요. 사람의 피부는 pH 5.5 정도의 약산성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 몸속 산도는 pH 7.4 정도의 약 알칼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단백질이 우리 몸속 산도 pH 7.4를 맞추려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영양소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백질은 효소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우리 몸속은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통해서 대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화학 반응을 할 때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효소죠. 그리고 효소를 생성하는 바로 원재료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우리 몸속 2,000여 가지 효소를 생성해서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그런 영양소죠. 그리고 단백질은 호르몬 조절에도 관여를 하는데 인슐린 호르몬을 조절을 해서 당뇨를 예방하고 성장 호르몬을 조절을 해서 노화도 예방하죠.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항체 형성을 하는 것도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은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 단백질은 우리가 섭취하는 에너지를 운반하는 운반 단백질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백질은 에너지와 뇌 발달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단백질은 포도당과 지질의 합성을 도와서 에너지를 내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지질이라는 영양소는 우리 몸속에서 호르몬 합성에 쓰이거나 뇌 발달과 유지에 꼭 필요한 영양소죠. 그래서 임산부나 뇌 성장이 꼭 필요한 어린아이들은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밖에도 단백질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지만 부족하게 되면 암과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켜서 사망률을 높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단백질이 항암 효과에도 굉장한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단백질의 또 다른 역할 영상 한번 보실게요. 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노후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단백질이 뇌 기능과도 굉장히 많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를 해줘야 되겠죠. 자, 여러분은 이런 단백질 매일매일 잘 섭취하고 계신가요? 단백질 하면은 어떤 음식이 떠오르시나요? 고기, 우유, 계란, 치즈, 생선, 두부, 콩. 우리는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이런 식품들을 많이 먹고 있죠. 그런데 단백질이 양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몸에 들어와서 흡수율이라든지 그리고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백질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이 단백질이 바로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 소화가 되면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고 체내로 흡수가 되면 혈관을 타고 뇌나 피부, 장기, 근육으로 재구성이 되어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 몸의 중요한 부분에 잘 정착이 되려면 충분한 양을 섭취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미노산이 부족할 때, 즉 단백질이 부족할 때는 어떤 증상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는 체크리스트인데요. 천천히 한번 여러분 같이 체크를 해보시겠어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지금 여러분은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우리 몸은 상태에 따라서 전조 증상을 보내고 있죠. 예를 들어 감기에 걸리기 전에 몸이 으슬으슬하는 이런 증상들을 보이는 것처럼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에도 우리 몸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단 음식이 땡기십니까? 자,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
음식이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고 혈당을 상승시키죠. 그래서 빠르게 올랐다 떨어지면 우리 몸은 단맛을 더욱 간절히 찾게 됩니다. 만약에 식사 후에 단 음식이 많이 땡기신다면 식사의 단백질 양이 너무 낮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단백질 양을 충분히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모발이 푸석하신가요? 우리 인체는 단백질이 부족할 때 제일 먼저 모발로 가는 단백질을 차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속 생명 유지에 필요한 곳에 먼저 쓰여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발이나 손톱, 발톱, 피부까지 충분히 영양이 가려면 그만큼 많은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면역력이 저하된다고 느꼈을 때, 자, 우리 혈액 내 항체는 인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이물질 이런 것들의 침입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고 있죠. 내 단백질은 이런 항체를 형성하는 구성 성분이에요. 만약에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면역에 관여하는 세포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살이 잘 빠지지 않으신가요? 지속적인 다이어트 실패가 된다면 단백질 부족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백질은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소화시킬 때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칼로리 소모량이 줄어들고 살이 빠지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 식단의 단백질 구성을 30% 정도 하게 되면 평소보다 450kcal 정도를 덜 섭취하게 되고 이렇게 3개월 동안 유지를 하게 되면 약 5kg 정도를 감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꿀팁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무기력하고 우울하십니까? 자, 우울증은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농도가 낮아져서 생기는 현상이죠. 단백질은 이런 세로토닌의 농도를 높여주는 매우 중요한 물질입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행복 호르몬이라는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돼요. 반대로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이런 행복 호르몬이 많이 나오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울증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브레인 포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브레인 포그라는 현상은 머리가 혼란스럽고 안개처럼 뽀얗게 되는 상태인데요. 멍하거나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도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균형이 깨지면서 뇌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우리 이런 뇌 기능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현상이죠. 단백질 정말 잘 섭취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단백질을 먹어줘야 할까요?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는 종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동물성 단백질이 있고요. 그다음에 식물성 단백질이 있습니다. 먼저 동물성 단백질은 우유나 유제품, 육류, 생선류 등을 통하여 얻어지는 단백질로서 동물성 단백질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을 완전 단백질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동물성 단백질을 먹을 때는 우리가 단백질도 섭취하지만 같이 지방이나 콜레스테롤도 함께 섭취하게 되므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은 견과류나 콩, 두부, 곡물에 많이 포함된 단백질인데 식물성 단백질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나 노화 예방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긴 하지만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지 못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백질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해라. 우리 몸은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고 다시 인체에 흡수가 되는 이런 매일매일 이런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단백질을 분리해서 아미노산으로 분리를 해보면 약 20가지 아미노산이 되는데 여기서 11가지는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불필수 아미노산이고 9가지는 몸속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해줘야 되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린이와 성인의 필수 아미노산이 다른데요. 어린이 같은 경우는 저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은 몸속에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 아미노산으로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가지 모두 골고루 들어있는 것이 바로 양질의 단백질이라고 하죠. 자, 두 번째, 아미노산 스코어 100점을 확인해라. 자, 우리는 아미노산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20가지 아미노산이 골고루 모두 다 같이 들어있어야 완전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이것은 단백질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불완전 단백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단백질 합성이 불가하고 이때 부족한 아미노산을 제한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미노산 스코어라는 거는 단백질의 질을 평가하는 방법인데요. 필수 아미노산의 양이 산정 최대치 100에 가까울수록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이상적인 수치에 가까운 양질의 단백질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20가지 아미노산이 골고루 잘 들어있어야 아미노산 스코어 100점인 단백질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원재료가 넌 GMO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GMO 수입 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밥상에 이미 GMO 식품들이 많이 점령을 하고 있죠. 유전자 조작을 통한 GMO 식품이 우리 인체나 환경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이렇게 단백질뿐 아니라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음식들을 잘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단백질 선택의 기준 3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단백질은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단백질입니다. 뉴트리라이트에서 나오는 파이토프로틴인데요. 당연히 넌 GMO입니다. 대두, 밀, 완두를 사용한 100% 식물 원료 단백질이고요.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11가지 불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제공하는 아미노산 스코어 100점의 단백질입니다. 칼로리 걱정 없이 충분히 먹어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제품인 거죠. 뉴트리라이트의 단백질은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휴대하기 간편한 스틱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녹차맛 단백질이 있고 일반 프로틴이 있습니다. 그리고 키즈들 어린이들을 위한 베리 맛이 첨가된 키즈 프로틴이 따로 또 나오게 되죠. 자, 달콤 단백 프로틴 볼. 정말 칼로리 걱정 없이 건강한 초콜릿을 먹는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 제품이 바로 그런 제품인데요. 벨기에 고급 다크 초콜릿을 사용해서 만든 프로틴 볼입니다. 프로틴이 맛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꼭 드셔보시면 좋겠고요. 한 팩에 6알이 들어있는데 단백질 함량이 무려 12g이나 들어있어요. 건강하고 맛있는 간식을 찾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엑세스 에센셜 아미노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필수 아미노산을 우리 몸에 바로 흡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특히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근육 생성을 위해서 근육 생성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제품이에요.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은 근육 생성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제품인데 이 제품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근육 손실을 방지하고 근육 피로와 근육통 감소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단백질 부족 현상 중에 근육이 감소되거나 근육 형성이 필요하신 분들께 너무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전에요. 네. 제가 이번 여름에 탄수화물 제한하는 다이어트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콩국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어떻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 탄수화물 제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찾은 음식이 바로 두부면 콩국수입니다. 굉장히 배부르게 단백질로 충분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메뉴고요. 유튜브 검색하시면 나와요.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 꼭 한번 만들어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같이 볼게요.
네, 뉴트리에이트 프로틴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단백질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봤는데요. 결론은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핵심 영양소는 바로 단백질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몸에 너무나 많은 좋은 역할을 해주는 단백질, 좋은 단백질을 매일매일 잘 섭취하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